조용히 숨을 한번 고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미 끝난 말 한마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다른 사람의 표정,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그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지나간 장면을 되돌리고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연습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현재의 숨은 점점 얕아집니다. 지금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기억과 상상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들고 있다는 감각은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무게가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다고 여기면 무거움조차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저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이며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가끔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치고 별일 아닌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제야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무언가를 오래 붙들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붙들고 있는 대상에서 붙들고 있는 나 자신으로 시선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몰아붙이지 않고 왜 아직 놓지 못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마음은 이유 없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모두 나름의 사연과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차렸다면 이미 한 걸음은 충분히 옮겨졌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 자각이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금 덜어줄 것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의 괴로움은 무언가를 너무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서 생깁니다. 이 오래된 붙들림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깊습니다. 손에 쥔 물건이 아니라 생각과 기억, 감정의 형태로 마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 해도 어디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습관이 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고 늘 그렇게 반응해왔기에 그 방식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조금씩 숨을 조입니다. 쉬고 있어도 편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 한켠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휴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면 문제는 피로가 아니라 붙들고 있는 상태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붙든다는 것은 계속 힘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쉬지 않고 어떤 것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여 어느 날 한계를 넘을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잘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더 버티는 힘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쥐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은 즉시 모든 것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해 보세요. 놓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쥐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작은 틈에서 무게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나쁜 마음, 없애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착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라질까봐 두렵고 잃을까봐 불안해서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쉽게 몰아세웁니다. 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느냐고, 왜 이렇게 집요하냐고 자기 마음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소중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집착은 애초에 상처를 만들기 위해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음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착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간절함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나는 텅 비어버릴 것 같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불안을 무시한 채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하면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더 세게 붙잡고 더 깊이 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마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조용히 들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집착의 대상보다 집착하고 있는 나 자신이 훨씬 지쳐 있었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 대상이 아니라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었음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집착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쉬지 못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아직 놓이지 않았어도 덜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느슨함이 집착을 놓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빼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일입니다. 그 허락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붙잡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집착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려는 마음이 나름의 방식으로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해 너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해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의연해야 하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마음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관계 맺고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집착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온 흔적이고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노력의 자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합니다.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마음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난보다 이해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따져 묻기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시선이 생기면 집착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돌봐야 할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돌본다는 것은 당장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지금도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이 인정을 받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쉴 수 있는 자리를 얻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집착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스스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집착을 놓는 길은 더 단단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인간다워지는 길입니다.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있음의 흔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무거움을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내려놓아야지. 집착하면 안 되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다짐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더 놓지 못하고 더 집요해집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습니다. 놓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오히려 대상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더 커집니다. 이는 마음이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루는 방식, 이 힘과 의지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밀어내는 도구이지 이해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마음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할수록 마음은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의 상태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하게 움켜쥡니다.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는 다짐은 때로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됩니다. 내려놓아야만 옳다는 생각, 이렇게 느끼는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마음을 더 조여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를 놓기 위해 다른 하나를 붙듭니다. 집착을 없애려는 집착, 비워야 한다는 강박이 새롭게 자리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봅니다. 아직 마음을 힘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놓으라는 명령 대신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접근합니다. 어깨가 굳어 있는지, 숨이 막혀 있는지, 턱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피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명령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 하나로도 마음은 조금씩 자기 방어를 풀기 시작합니다.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느슨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지에서 비로소 진짜 내려놓음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놓으라는 말은 마음에게 또 하나의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음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겉으로는 긍정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거절의 메시지로 닿습니다. 지금의 나는 괜찮지 않다는 판단, 지금의 상태는 고쳐야 한다는 압박이 그 말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런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긴장은 경계심으로 바뀌고 경계심은 방어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 움켜쥐고 더 쉽게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놓으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감시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옳은지, 이 생각이 수행에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이 감시는 쉼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늘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뒤처지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재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재촉받는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단단한 것을 찾습니다. 더 확실한 기준,
더 익숙한 생각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놓으라는 명령은 아이러니하게도 붙들 힘을 더 키웁니다. 자유를 주기보다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때 필요한 것은 자기 교정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바꾸려 들기 전에 왜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태도입니다. 마음은 이유 없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저항 속에는 보호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은 처음으로 경계를 조금 낮춥니다. 그 낮아진 경계에서 비로소 힘을 빼도 괜찮다는 감각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 감각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이상 명령 없이도 자연스럽게 풀릴 준비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억지로 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보는 길입니다. 집착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집착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무거워지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외면하거나 체념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바꾸려고만 해왔습니다. 없애고 고치고 개선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는 일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집착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착은 보통 생각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괜히 신경 쓰이는 한 장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말, 놓치고 싶지 않은 가능성, 처음에는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감정이 따라 붙습니다. 불안, 초조, 서운함 같은 느낌이 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이미 긴장 상태로 접어듭니다. 이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생각이 생기고 감정이 반응하고 몸이 굳어가는 순서입니다. 이 흐름을 보는 순간 집착은 더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과정이 되고 현상이 됩니다. 현상은 늘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강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계속 머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안에서 마음은 서서히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올라와도 바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감각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생기면 집착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힘을 풀어도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보는 길이 주는 변화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기지 않아도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약간 움찔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또렷해서 혹은 생각보다 많아서 잠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로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릿한 감각 그대로 그저 느껴봅니다. 붙들고 있는 대상은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더 큽니다.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관계가 끝나면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일 수 있고 결과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나로 남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겹씩 바라보다 보면 집착은 점점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상태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 감정은 대개 긴장과 불안의 형태로 몸에 먼저 자리 잡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속이 묵직해지거나
숨이 짧아집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어떤 감각이 있는지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마음은 조금씩 경계를 낮춥니다. 늘 붙들고 있어야만 버틸 수 있었던 상태에서 잠시 힘을 빼도 괜찮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그때 붙들고 있던 대상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도 마음과의 거리는 달라집니다. 전부를 걸고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이 바로 집착을 놓는 연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직 놓이지 않았어도 이미 덜 얽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조금 더 머물러 봅니다. 서두르지 말고 지금 느껴지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 지켜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자기 무게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떠올릴 때 몸은 어떤가요? 어깨가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숨이 얕아지지는 않았는지 천천히 느껴봅니다. 집착은 생각보다 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턱이 굳고 숨이 짧아집니다. 몸은 말없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감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몸을 살피는 일은 생각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꾸며지지 않고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긴장은 대개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지나치면 몸은 점점 더 분명하게 경고를 보냅니다. 뻐근함, 답답함, 괜히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몸을 무시하고 생각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왜 이런지 따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몸은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다면 억지로 내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숨이 짧다면 길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까지 닿는지를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몸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잠시 생각의 속도를 늦춥니다. 항상 앞서가던 흐름이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 속에서 집착은 더 이상 머릿속 이야기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몸에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이 자각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겠다는 태도입니다. 몸은 이 태도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그 결과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몸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손에 들어가 있던 힘이 미세하게 풀리고 턱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마음에도 전해집니다. 집착은 더 이상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몸을 통해 마음에 다가가는 연습은 집착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그 무게를 줄여주는 조용한 길이 됩니다. 이때 그 집착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지금 내가 쥐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을 풀어버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위에 올라타 있던 자신을 한 발짝 내려오게 합니다. 이 한 발짝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착 속에서 생각하고 느꼈다면 이제는 집착을 바라보는 자리에 잠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치가 아닙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마음은 더 이상 몰아붙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집착과 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거리두기이지만 차가운 분리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떨어져서 함께 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안에서 마음은 숨을 돌립니다. 늘 반응해야만 했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 문장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지 않아도 한번 진심으로 알아차리면 그 여운은 잠시 남습니다. 그 여운 속에서 집착은 이전과 같은 힘으로 움켜쥐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이 느슨함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기에 금방 다시 조여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힘을 빼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집착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반사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잠깐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지에서 선택은 가능해집니다. 다시 붙들 수도 있고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끌려가듯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쥐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은 삶을 통제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삶과 나 사이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조용한 연습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의 거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집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마음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화가 나면 화가 되고 불안하면 불안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숨 쉴 틈이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흐름에 바로 휩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전부가 됩니다. 이때 삶은 아주 좁아집니다. 지금 이 감정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과의 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나를 전부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는 쉴 자리도 숨 돌릴 공간도 없습니다. 불교 수행은 이 밀착된 상태를 다시 느슨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한 발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발걸음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발걸음입니다. 감정 위로 올라타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부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풍경 안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 결과 호흡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느린 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숨이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의 공간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문제와 나 사이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이 선택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말을 할지, 잠시 침묵할지, 지금 반응할지 조금 기다릴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과 거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차갑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느끼되 삼켜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관여하되 끌려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이상 숨막히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집착은 나를 규정하는 힘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집착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현상은 머물다 사라집니다. 집착도 그렇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약해집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집착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착은 의지로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로 풀어질 현상에 가깝습니다. 조건이 유지될 때는 계속 힘을 얻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피곤할 때, 외로울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집착은 더 쉽게 고개를 듭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편안하고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같은 집착도 훨씬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집착을 줄이기 위해 대상만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건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이미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집착은 어떤 조건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과도한 긴장인지, 쉬지 못한 마음인지,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인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렇게 조건을 바라보는 순간 집착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상황 속 반응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비난할 이유도 조급해질 필요도 줄어듭니다. 조건이 바뀌면 현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괴로움은 없다고 말합니다. 집착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단해 보여도 지켜보고 있으면 강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처음보다 느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라짐을 목표로 삼는 순간 또 다른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어떤 조건 위에 이 집착이 놓여 있는지를 계속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하나의 조건 변화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집착은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집착이 아니라 집착을 붙들고 있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붙들고 살 수 있나요? 불교의 대답은 아무것도 붙들지 말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실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도, 일도, 삶의 책임도 모두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무언가와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삶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붙들고 사느냐, 붙들리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붙들고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힘을 줄 수도 있고 잠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붙들린 상태에서는 마음이 끌려다니며 숨 쉴 틈이 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의식적으로 관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매달려 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이 눈이 길러지면 삶은 훨씬 유연해집니다. 같은 상황 안에서도 마음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즉시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생깁니다. 마음이 전부를 걸지 않게 됩니다. 전부를 걸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집착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를 조종하지는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아갑니다. 붙들려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관계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불교의 길은 이처럼 현실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는 길입니다. 그 첫걸음은 항상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은 무언가를 끊어내는 연습이 아닙니다. 붙들고 있는 손의 힘을 조금 느슨하게 해보는 연습입니다. 아주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아주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긴장을 풀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손의 힘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놓아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당장 사라져야 할 것도 지금 해결해야 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마음은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멈춥니다. 늘 이어지던 긴박한 흐름이 잠깐 끊어집니다. 그 끊어진 틈에서 호흡은 조금 깊어지고 시야는 조금 넓어집니다. 하나의 문제만 보이던 자리에서 주변의 여백이 함께 느껴집니다. 이때 아직 집착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착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지속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 혹은 한 번만이라도 손의 힘을 잠시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그 감각을 기억합니다. 기억된 감각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빨리 떠오릅니다. 아, 여기서 힘을 빼도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한 지식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경험들은 어느 순간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집착이 생겨도 곧바로 끌려가지 않고 잠시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삶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삶과 함께 호흡하는 힘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은 더 이상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의 느슨함은 결국 지속적인 가벼움의 출발점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을 바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숨을 한번 고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에 내가 무엇을 걸고 있는지 조용히 묻습니다. 존중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물음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는 순간 상대의 말은 조금 다른 위치에 놓입니다.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건드린 지점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 지점에는 되게 오래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기억, 무시당했던 경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은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까지 함께 자극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반응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속도가 늦춰진다는 것은 무력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튀어나오던 반응 대신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 안에서는 말을 해야 할지, 침묵을 지켜야 할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지를 차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연습은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서도 관계에 삼켜지지 않게 합니다. 상대의 말에 내 전부를 걸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단순해집니다. 모든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늘 경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군가의 말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어도 그 말과 나 사이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집착을 놓는 연습이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몸의 긴장이 먼저 풀립니다. 이 가벼움은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의 순간에 이미 함께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가벼움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세 묻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무거워지면 실패한 건가요? 그러나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음 결과를 움켜쥐려 합니다. 가벼움은 유지의 대상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성질에 가깝습니다. 바람이 잠시 불어 땀이 식듯 의식이 밝아진 순간에 자연이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좋은 상태를 오래 끌고 가는 연습이 아니라 상태가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다시 답답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숨이 짧아지고 생각이 조급해지고 몸이 굳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아까 그 가벼움은 어디로 갔을까 하고 마음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수행의 방향은 되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답답함도 조건이 모여 나타난 하나의 과정임을 조용히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다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눈치채는 순간 이미 손은 전보다 덜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완전히 비워내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붙잡고 있던 힘이 한 호흡만큼 풀어지는 경험. 그 짧은 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문제 그 자체보다 붙잡는 태도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그래서 삶은 완벽하게 정리된 뒤에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 놓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을 견디게 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다시 믿게 되는 것. 우리는 종종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이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겁게 짊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책임도 사라지지 않으며 관계 역시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그 모든 것 위에 불필요하게 덧씌워졌던 과도한 긴장과 두려움을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익힐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일을 잘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 이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불안을 함께 짊어집니다. 일 자체보다 그에 달라붙은 생각들이 삶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그 생각들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조용히 인정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잘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버텨야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겹을 내려놓으면 삶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견딜 만한 무게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보다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는 상태를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파도가 없어지는 바다는 없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문제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문제와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거리 덕분에 숨을 고를 수 있고 다음 한 걸음을 무너지지 않고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걱정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더 무겁게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택 하나만으로 삶의 질감은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생각 하나를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덜 소모하는 길 위에 이미 서 있습니다. 다시 집착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집착이 다시 생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집착이 생겼을 때 길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붙들게 되는 자신을 실망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집착이 생겼다는 사실은 수행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징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이 생긴 뒤의 반응입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며 밀어내는지 아니면 알아차리며 잠시 멈추는지. 길을 잃는 순간은 집착이 생길 때가 아니라 그것을 나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집착이 사라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속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곧바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나 결심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얻고 싶어 애쓰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바라봄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지만 문제와 함께 무너지는 일을 막아줍니다. 집착이 생겨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는 삶을 훨씬 안정되게 만듭니다. 넘어지지 않겠다는 약속보다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안다는 믿음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갑니다. 수행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주 길을 잃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법을 익힌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붙들릴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지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시 길을 확인하고 있다고. 이 한 문장이 다음 한 걸음을 조용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은 수없이 붙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숨을 한번 고릅니다. 그 한 번의 숨은 아주 작은 멈춤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붙들던 힘은 잠시 느슨해지고 마음은 다시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 순간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붙들림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바깥으로 한 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거리감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여유를 얻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계속 쥘 것인지 잠시 내려놓을 것인지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다시 수없이 달려가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판정하지 마세요. 알아차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익숙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숨을 고를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폭력을 멈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이 인정은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몸을 조금 편안하게 합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붙드는 손의 힘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은 여러 번 무언가를 움켜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이 자리에 서는 것, 그 반복이 당신을 괴로움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집착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 잠시 서 있습니다. 이 연습이 하루를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무게는 분명 달라집니다. 무게가 달라진 하루는 겉모습은 이전과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이고 사람들의 말도 여전히 오가며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짊어지는 당신의 자세는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맞서 안고 갔다면 이제는 어깨에 걸친 짐을 잠시 내려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하루가 끝날 때 몸과 마음에 남는 흔적은 전혀 다릅니다. 집착에 휘둘릴 때 우리는 늘 늦습니다. 이미 감정에 휩쓸린 뒤에 후회하거나 자책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알아차린 순간 당신은 그 흐름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다. 물속에 있으면서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공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감정이 지나가도 함께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하루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은 더 가볍게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고통을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삶에는 본래 기쁨과 피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매 순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집착을 자각하는 연습은 삶에서 도망치지 않으면서도 삶에 삼켜지지 않는 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완전히 평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몇 번이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지입니다. 그 돌아옴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은 여전히 복잡한데 당신은 예전보다 조금 덜 지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은 완벽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 덜 힘들어지는 길입니다. 마음의 가벼움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붙든 손을 알아차릴 때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눈에 띄는 성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스스로도 잘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은 하루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덜 상처내며 지나가겠다는 작은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자주 괜찮아지기 전이 자신을 부정하려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은 부족하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밀려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어야 함께 움직입니다. 가벼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쟁취하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 때 비로소 머뭅니다. 오늘 당신이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붙들렸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한 번이라도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않고 마음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잃지 않는 법은 조금씩 익혀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마음으로도 충분히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이 길의 가장 깊은 위안입니다.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잘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